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의 70%를 해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USAID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급하고 의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을 갈아엎어버리겠다고 한 건데요. 이 파격적인 계획에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가 트럼프 당선 전부터 줄기차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료주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PC주의입니다. 그는 정부가 돌아가는데 관료들의 비효율과 부패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공학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나 여성 우대 정책 같은 이슈에 대해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의 PC주의적 견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죠. 참고로 PC는 정치적 올바름의 줄임말로 인종,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 생각에 반대하려는 사상을 뜻하는데요. 머스크는 일부 PC주의적 할당제나 규제 정책을 계속 공격했었습니다. 그는 2022년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를 사서 X로 이름을 바꾸고 사장이 되자마자 바로 전체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엔지니어로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정밀한 엔지니어링의 힘을 강하게 믿습니다. 비효율을 죄악처럼 여기고 쓸데없는 인력, 불필요한 비용, 경쟁 없이 꿀 빨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해야 전체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죠. 그는 특히 트위터의 PC 정책들과 거기에 투입된 인력을 상당 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이런 전력이 있는 머스크가 보기에 미국 정부에는 낭비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특히 지금 그의 메인 타깃 중 하나가 바로 USAID인데요. USAID는 한화로 약 6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 기관은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다분히 품은 채 설립됐습니다. 냉전 때 소련이 공산주의 사상을 수출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떨치니까 미국도 뭔가 해야겠다고 느껴서 만든 거거든요. 패권 국가들은 항상 해외에 은근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이익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공제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USAID도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를 관리하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괜히 해외에 돈 쏟아붓느라 막상 자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USAID에 대한 머스크의 공격도 이런 기조와 잘 맞는 면이 있죠. 트럼프는 취임 직후 USAID의 해외 원조 자금 집행을 90일간 중지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머스크가 비리와 혈세 낭비에 대해서 조사할 거 다 조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USAID가 관료주의적이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좌익 사상이 퍼지도록 만드는 데 관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USAID를 범죄 조직이라고 부르며 미국을 싫어하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사둥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USAID는 광고주들이 좌파가 아닌 언론들을 보이콧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USAID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배고픈 아이들한테 밥 주고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 지원금을 준다거나 기업들 후원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기업을 우대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광고를 낼 때 지정된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 광고를 내면 그 기업은 후원 목록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게 그 사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내세운 거죠. 한 사회에서 가짜뉴스 같은 걸 퍼뜨리는 해로운 언론사가 활개를 치면 사람들이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로운 언론사들에게 광고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키리크스에 올라온 한 문서에 따르면 USAID는 그동안 인터뉴스라는 NGO에 수천억 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이 단체가 바로 전 세계에 걸쳐서 해로운 언론사들을 걸러내고 정의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인터뉴스라는 단체의 기준이 특정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심쩍다는 거죠. 지금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인터뉴스가 좌편향된 언론사를 우대해주고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머스크는 USAID를 거쳐서 시민단체, 문화단체, 연구소 등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좌익 사상을 퍼뜨리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익 사상이 뭔지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경쟁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상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는 건 DEI라고 불리는 다양성, 공정성, 포괄성입니다. 비판자들은 이게 사실상 성 관련 진보 사상, 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종 소수자 우대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임명한 백악관 언론비서관 캐롤라인 레빗은 그동안 USAID가 세르비아 노동 환경의 DEI를 증진하는 데에 약 22억 원을 썼고, 아일랜드에서 DEI 뮤지컬 제작 지원에 약 1억,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 제작 지원에 약 7천만 원, 페루의 트랜스젠더 만화책 제작에 약 4,600만 원을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인용한 백악관 쪽 게시물에서는 USAID가 스리랑카의 언론인들에게 이분법적인 성관념이 투영된 언어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을 하기 위해 약 114억 원을 썼고, 디지털 공간을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도록 변화시키는 데에 약 87억 원을, 우간다의 LGBT 운동 지원에 약 80억 원을 쓰는 등 특정 색깔의 단체나 활동에 자금 지원을 아주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지원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꽤 많은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이런 사상을 밀어줘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머스크는 너희가 낸 세금으로 USAID가 생물무기 연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수백만 명을 죽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USAID는 다양한 생물학 연구를 지원합니다. 환경을 덜 파괴시키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표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물학 연구 중 일부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USAID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꽤나 음모론스러운 이야기죠. 실제로 지금 가디언, 월스트리트 저널, NBC, 포브스, AP 등 주요 언론들은 머스크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백악관에서 USAID가 각국의 DEI나 트랜스젠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고 공격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백악관이 제시한 정보 중 상당수는 허위 정보였다고 AP뉴스가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페루의 트랜스젠더 만화책 제작은 USAID가 아닌 국무부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주도한 거였거든요. 또한 포브스는 USAID가 극좌 조직들을 위해 돈 세탁을 해준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USAID의 전 대표 사만사 파워가 원래 재산이 1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30억이 됐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라는 식의 게시물에 냄새가 난다 라고 동조하는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포브스는 확인을 해보니 파워의 재산은 투자를 잘해서 불어난 것일 뿐이었다.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림이 일단 머스크 쪽 진영에서는 USAID에 대해서 온갖 의혹을 늘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은 머스크가 팩트를 무시하며 너무 무책임하게 나댄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USAID 이슈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전체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주 거대한 사상의 충돌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머스크는 도지 멤버로 예전에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친구이자 페이스북과 팔란티어 등 기술 기업들의 핵심 투자자인 피터 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20대 엔지니어들을 도지팀에 영입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운영하는 방식대로 정부기관을 개혁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 이런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상사적으로는 이런 머스크의 아이디어는 테크노크라시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테크노크라시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정치체제를 뜻하는데요. 이미 서양에서는 19세기부터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로 진보 지식인들이 테크노크라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를 그냥 자유시장에 맡기니까 대공황이나 대량 실업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테크노크라시는 생각보다 사회주의와 약간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맘대로 행동하도록 놔두기보다는 정부가 계획을 해서 사회를 이끈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머스크가 독특한 점은 공학자들을 적극 기용한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크라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학의 목적이 정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도지는 국가의 경제 계획을 짠다거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정부들의 관료주의적 낭비와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죠. 이는 반테크노크라시적인 면모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기존에 머스크가 비판하는 정부기관이 PC주의 정책을 밀어줄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관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특정한 학문적 관점에서 정책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런 전통적인 전문가들을 보고 네가 뭐 돼? 네가 진짜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냥 권력 가지고 꿀 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USAID 이슈를 둘러싼 머스크와 반머스크 진영의 싸움은 과연 누가 진짜 전문가이며 전문가의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 충돌을 담고 있습니다. 반머스크 진영 쪽에서는 도지팀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엔지니어들이 각종 국가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각종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기관을 정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검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머스크 직원들이 쥐락펴락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반면 머스크가 보기에 기존의 권력을 갖던 사람들이야말로 그다지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권한만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머스크는 최근 정부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 중 하위 1%를 매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시장주의적 경쟁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꿀 빠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의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행보가 앞으로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몹시 궁금해집니다.